네, 안녕하세요.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 정도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SK텔레콤의 전희원님을 이 AWS 히어로 토크에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SK텔레콤에서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네, 그 페이지 다음으로. 아, 예, 처음이어서. 네. 아래 버튼입니다. 네. 예. 예. 그 SK텔레콤에서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주로 대화 엔진 개발 그리고 서비스 적용 그리고 여러분들 익히 알다시피 코바트랑 코GPT2 같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전희원님 같은 경우에 사실 오픈 소스로도 이 머신러닝 특히 이제 NLP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계신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업무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저의 GitHub 페이지입니다. 예, GitHub 페이지인데 여기 리스트업되어 있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던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하고 외부에 오픈이 된 이미 된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GitHub 리스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뭐 주로 이제 NLP 관련된 그런 어떤 오픈 소스 작업들을 주로 수행을 했었고요. 뭐 여러분 뭐 R 쓰신다고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죠. 코 NLP 패키지를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것들 부분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코 스페이싱이라는 어떤 패키지를 개발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뭐 세 가지는 뭐 최근에 코바트가 오픈이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버트의 한국어 버전, 그 다음에 바트의 한국어 버전, 그 다음에 GPT의 한국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부연 설명 안 해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네. 어쨌든 오늘은 사실 주제가 약간 라이트한 주제는 아니고 좀 전문가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주제로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자, 일단 그 요번에 리인벤트 여러 가지 좀 보셨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좀 눈길을 끌만한 것들, 관심 있는 주제의 세션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예, 그 물론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그 코버트하고 코GPT2, 코바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그 모델을 효과적으로 아주 큰 모델을 효과적으로 트레이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번에 많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 관련돼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부터 저희 이제 세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사실 좀 이제 출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자 영문으로 좀 돼 있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원래는 제가 여기 페이지에 올려진 어떤 내용 세션은 세 가지인데 위에 두 가지 세션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우리가 라지 스케일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어떤 되게 성능이 좋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인프라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 세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거대한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된 세션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연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규모 어떤 리서치, 그러니까 ML 관련된 리서치를 조금 해보셨다라고 하면 GPU를 어떻게 보면 그 GPU의 좋은 GPU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거의 이제 끝판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과거에 뭐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뭐 V100 GPU가 가장 좋다라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뭐 A100 GPU를 쓸 수 있는 인스턴스가 이번에 나왔고요. 물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크 장비들이 좀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소개가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떤 부분도 바틀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돈으로 이렇게 어떻게 장비를 사서 붙였다. 예.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튜토리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써보니까 이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이제 실무를 하고 계시고 또 연구자시잖아요. 예. 이렇게 빠른 머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예. 일단 시간은 금이잖아요. 아, 네. 예.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사고 싶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A100 P4D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살 수 있으면 어떤 게 좋냐면요. 리서치나 개발을 할 때 여러 번의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간 단축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 AI 관련된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머신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보통 이런 이제 트레이닝이 돌아가는 동안에 약간 그 기다리는 시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그때 뭔가를 하시는 것이 있나요? 사실 이거는 앞으로 좀 갈게요. 네. 요 사진 있잖아요. 네. 요 사진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제가 뉴질랜드를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녔을 때 테카포 호수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네. 예, 아이들이랑 같이 캠핑카 여행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버트 트레이닝을 돌려놓고 네. 여행을 왔습니다. 여행 중에도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군요. 예, 네. 그런 그 스토리가 있고요. 네. 예, 물론 이제 중간 휴대전화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거기 네트워크 환경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환경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만 했고요. 확인했는데 잘 트레이닝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클라우드를 잘만 활용하면은 이제 노마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룩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유로운 어떤 생활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일하고 사람은 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요번에 이 나온 P4D와 같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대의 머신을 갖다가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추가가 됐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슈퍼컴퓨터라고 하죠. 네. 이런 어떤 P4D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있는 클러스터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 클러스터 그 장표에서 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디스크라든지 그다음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 패브릭 엘라스틱 패브릭 아답터 같은 어떤 이 키 뭐 외부에서는 뭘로 알려져 있죠? 이게 그 인피니밴드인가요? 네네. 예, 그렇죠. 인피니밴드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성능의 디스크,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사실 라지 스케일 트레이닝 할 때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거의 필수죠. 예. 그래서 동시에 GPU 인스턴스 워커가 디스크의 파일을 액세스했을 때 성능이 저하되면 거기서 바틀렉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A100 GPU를 사용할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크 장비의 성능이 3배 정도, 3배에서 4배 정도 성능이 더 좋은 어떤 장비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네이버가 이런 장비를 구매했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를 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큰 기업에서야 뭐 얼마든지 이제 투자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개인도 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근데 물론 이제 비용이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개인 연구자라도 충분히 이런 장비들을 갖다가 빌려서 써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는 개인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런 장비들이 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장비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든지 그다음에 펌웨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GPU 드라이버랑 잘 연동이 돼서 구동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 환경이 위에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AWS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최적으로 구성을 해놨다, 튜닝을 해놨다, 가져다 쓰기만 하셔라. 그런 상태니까 뭐 리서처 분들이라든지 라지 스케일 모델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작은 어떤 몇 개 노드에서 모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진짜 확신이 드는 어떤 모델 코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이런 어떤 라지 스케일 환경에서 그냥 AWS 같은 어떤 그런 환경에서 한번 돌려서 빨리 결과를 보는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이 굉장히 시간 대비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관심사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 예. 한 장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NLP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T5 모델이라고 네. 어떤 인코더 디코더 언어 모델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트레인했더니 V백 대비 이런 성능이 나오더라라는 어떤 그런 네네. 내용입니다. 예. 근데 지금 30억 파라미터면 일반적인 GPU에서 올라가지 않죠. 올라가지 않는데 왜 올라가지 않는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는 이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단순히 수치만 보자면 2배 이상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열흘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은 뭐 진짜 엄청난 거네요. 사실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좀 더 늘어나고 하면 사실 소요된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20일 걸리는데 60일로 줄일 수 있다. 60일 걸리는데 30일로 줄일 수 있다. 약간 그런 부분은 사실 다가온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돈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걸리는 거면은 거의 걸어놓고 여행을 갔다 와도 되겠네요. 해외여행 가도 되겠네요. 근데 불안해서 중간에 또 체크도 해줘야 맞습니다. 뭐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세이지메이커 디버거 같은 걸로 디버깅 리포트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리긴 했는데 또 다른 세션 또 소개해 보시죠. 앞서는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거를 아까 이제 T5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이제 30억 파라미터인데 GPU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자, 사실 그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그런 분산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근데 분산 학습 알고리즘 좀 보시면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럼 왜 큰 모델을 학습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일단 큰 모델이 무조건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큰 모델이 무조건 성능이 좋을 뿐더러 GPT-3를 보면 사실 이 페이퍼 제목에 퓨샷이랑 제로샷이라는 어떤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API를 써보면 앞에 난 이런 주제로 얘기하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그 대화를 그대로 이끌어 나가거든요. 모델이 자기가 뭐 트레이닝에는 봤었을 정보였겠지만 사실 그런 컨텍스트로 바로 어떻게 보면 모델 API를 전환을 해가지고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사실 퓨샷이나 제로샷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컨텍스트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걸 이제 퓨샷, 제로샷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모델이 커야 그게 가능합니다. 크면 클수록 모델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거기에 퓨샷, 제로샷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큰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일종의 그런 거군요. 우리가 사람하고도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이 많으면은
더 풍부한 대화를 할 수 있듯이 기계랑 어떤 이런 NLP를 가지고 할 때에도 단어를 던져줬을 때 얘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만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예, 정확한 비유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큰 모델이 좋다라는 건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큰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거냐?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 패러럴 방법이랑 예. 모델 패러럴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사실 요번에 이제 이 리인벤트에서 이 관련된 패러럴리즘 관련된 발표가 나오니까 전문적으로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그 GPU, 그러니까 모델 병렬 학습에 많이 쓰이는 기법이 아주 쉽게 많이 쓰이는 기법이 데이터 패러럴이거든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데이터를 N개의 GPU에 뭐 분산을 시킨 다음에 각기 처리를 하게끔 학습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아예 짜게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 그걸 학습이 끝나면 또 나중에 그걸 모델을 다시 합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파라미터 서버가 중간에 일반적으로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합친 다음에 업데이트된 웨이트 값들을 각기 이제 GPU에 또 한번 이제 디스트리뷰트 하는 건데 각 GPU마다 동일한 모형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의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각자 카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간 파라미터 서버에 대한 어떤 바틀렉, 네. 그 다음에 계속 데이터를 걔가 중계를 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그 바틀렉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은 있긴 해요. 이번에도 그 AWS에서 페이퍼 하나 냈더라고요. 헤링이라는 네. 거. 이게 약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쓴 페이퍼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GPU의 모델이 하나가 온전히 올라가지 않으면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통째로 GPU에 다 올라가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빌리언, 그러니까 그 30억 개, 그 3빌리언, 30억 개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그 파라미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데이터 패러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나온 게 이제 모델 패러럴 방식이거든요. 예. 예. 모델을 그러니까 N개의 GPU에 각 파트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파이프라인처럼 쭉 데이터를 흘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 GPU에 대한 어떤 그 소모가 굉장히 적겠죠. 예, 카피가 온전하게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그 디바이스 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버든이 좀 크다라는 어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관련된 또 모델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예, 네. 거기 이피션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 데이터를 쪼개는 거는 양 가지고 이렇게 용량 가지고 쪼개니까 좀 더 쉬워 보이는데 모델을 쪼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얼핏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 직관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델의 데이터는 시퀀셜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쪼갤 텐데, 근데 이제 어떤 데서는 모델 GPU에 많이 올라가고 네. 모델의 특정 파트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어떤 곳은 적게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모델 UCG에 대한 어떤 언밸런스도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근데 밸런스를 또 맞추자고 하면 그 디바이스 간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가지고 네트워크 버든이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오픈 소스 계열에서는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좀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세이지메이크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예, 그래서 모델 패러럴리즘이 어렵다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모델 패러럴리즘 아마존 세이지메이크에서 어떤 모델을 되게 에피션트하게 파티셔닝하고 그 다음에 모델 UCG를 극대화시키면서 예.
효과적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그 서비스를 내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 코드를 들고 와서 세이지 메이커 안에서 뭐 약간의 좀 작업을 해 줌으로써 그걸 이제 병렬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예. 그 일단 모델 병렬을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딥스피드라든지 페어 시퀀스라는 어떤 라이브러리에 익숙하실 거예요. 할 텐데 저는 이 세션을 보면서 지금 텐서플로우 예제도 있고 파이토치 예제도 있는데 이 세션을 보면서 약간 현타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존 코드에 크게 변경 없이 되게 간단하게 모델 병렬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거의 고치는 코드 대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사실 아까 그 파이프라이닝이라는 어떤 그런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코드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GPU에 모델 병렬을 해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면 네. 사실 그 데이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흐르게 되면 네. 특정 GPU만 특정 시점에 액티베이션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GPU는 쉬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위해서 그 미니 배치가 아닌 마이크로 배치라는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걸 다시 어떻게 보면 모든 GPU가 액티베이션 되게끔 그 어떻게 보면 하는 환경을 이제 여기서는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그걸 위해서 코드를 교체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보면은 딱 세 줄 고쳤네요. 예, 데코레이터 하나 붙이고 네. 그다음에 하는 어떤 그런 그쵸. 세 줄 고친 거죠. 예. 사실 이 부분이고요. 앞부분에 사실 그 모델 병렬을 위해서 보시면 모델을 특정 펑션으로 감싸주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동으로 모델을 파티셔닝 해주는 부분이고요. 옵티마이저도 굉장히 GPU 유시지를 많이 먹거든요. 옵티마이저도 각각 GPU로 쪼개가지고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그것도 단 한 줄의 코드로요. 단 두 줄이죠. 지금 세 줄하고 5줄이네요. 총 5줄의 코드 변경만으로 모델 병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시킬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모델 병렬화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표준화된 방법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잘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벤치마크. 재밌는 여기도 볼 부분은 딱 두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3빌리언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1빌리언 이상은 DP로 모델 병렬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보니까 OOM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웃 오브 메모리로. OOM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AWS에서 제공하는 모델 패러럴 기법을 이용하면 그 배치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실 이게 거의 노드 워커를 늘린다는 거랑 거의 동치거든요. 그럴수록 거의 리니어하게 스로프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일정하게 간격으로 증가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됐다라는 거죠. 사실 그 분산 병렬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정도의 성능은 굉장히 아이디어한 그런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휴기라고 그래가지고 허리업 앤 겟 아이들이라는 거를 이제 일반적인 컴퓨팅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게 이제 리소스를 확 쏟아 부어 가지고 이제 아이디얼하게 성능이 올라갈 수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시간은 단축되는데 가격은 사실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더 비용은 들어가지만은 시간이 단축되니까 이제 동일한 가격에 시간을 단축하면서 뭔가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엔지니어링으로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누구나 또 쓸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을 조금 해보자면요. 앞에 두 세션을 종합을 해보자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모델 병렬 관련해서는 A100 슈퍼 클러스터를 구매를 해가지고 디스크 네트워크 관련돼가지고 최고로 붙이고 그 다음에 환경 튜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미
AWS 내에서는 레디메이드 된 거죠. 기성복이 아주 어떻게 보면 잘 나온 거예요. 예. 잘 나온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큰 수정 없이 네. 바로 그냥 트레이닝 해볼 수 있다. 예. 그쵸. 아주 환상적이죠. 네. 보통 기존에는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연구자 이외에 이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을 따로 썼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 네, 되는 거죠. 예,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뭐 앞에 두 세션은 제가 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AWS 한국 블로그에 새로운 이러한 이제 블로그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앞쪽에서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저희 히어로분들이 추천하는 세션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거의 슬슬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혹시 희원님 내년에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뭐 이건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고요. 네. 그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그 대화 엔진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많이 쌓였고 네.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좀 정리된 형태로 조금 오픈 소스화를 조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해 들어서 좀 들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코바트라든지 뭐 코버트라는 어떤 그런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서 바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간단하게나마 조금 만들어서 내가 했었던 고민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약간 그런 계획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제가 올해 AWS ML 히어로가 처음 됐거든요. 처음 됐는데 뭐 올해는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 AWS 아까 그 인스턴스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델 패러럴 그런 것들을 좀 직접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진짜 리얼 사용기, 리얼 활용기 네.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물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돼서 리인벤트에 가고 네. 싶습니다. 아, 네. 모두의 바람입니다, 진짜. 예. 사실 리인벤트 이제 몇 번 가보신 분들 중에 막 라스베가스 이제 좀 지겹다 이런 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올해 딱 들어서니까 후회된다. 네 그런 말을 하다니 라스베가스 너무 좋은 곳인데. 예. 네, 아무튼 뭐 또 올해는 또 올해대로 또 이러한 색다른 방식으로 또 실시간으로 리인벤트를 즐길 수 있게 돼가지고 나름대로 또 약간 유니크하게 그런 또 매력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 한국어로 되는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예, 그 다음으로. 다음 바로 넘겨주시면요. 예, 다음 이제 시간을 내일 할 걸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이제 박경표님 이제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인 박경표님이 오셔가지고 스토리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실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석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인벤트 2020에 대한 총 정리 부분을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도 AWS 유저 그룹에서 많이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